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사회복지 기초로 들어왔는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급 시험에서도 사회복지 기초 과목에서 1교시의 시험에 들어가는 영역이 되는데 우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책 앞쪽에 보면 그 출제 빈도표를 제가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출제 경향 그리고 키워드 분석표를 보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출제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나오면 그렇지만 나오면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2020년 시험에서는 6월 사회복지직 시험에서는 안 나왔고 보호직 시험에서 한 문제가 프로이테 방어기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인행사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이제 전공 과목으로 보면 이제 한 과목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내용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범위와 폭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일단 여기까지 내용 에릭슨까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118쪽에 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천론의 통합방법론의 이론적 기반으로 이거에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 환경, 인간이죠. 자, 여기 인간 그리고 환경. 사회문제의 원인을 인간에서 찾은 게 바로 COS, 즉 자선조직협회였고요. 그 다음 이제 환경에서 찾은 것이 SHM, 즉 인보관운동이었어요. 이걸 자선조직과 인보관운동을 투트랙 어프로치, 즉 이궤도 접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실천의 역사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근데 이걸 묶어버린 거, 그러니까 인보관운동에서는 오로지 환경에서만 원인을 찾았어요. 자선조직협회에서는 오로지 인간에 의해서만 원인을 찾았어요. 근데 이걸 묶어버린 거, 환경 속의 인간, 이게 바로 통합방법론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환경 속의 인간은 이중적 초점 또는 이중적 관심, 거기 되어 있죠? 이중적 관심, 듀얼 포커스, 이 듀얼, 이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환경 둘 다를 의미한다. 자, 이건 인간과 환경의 균형이다. 즉 인간과 환경을 동일한 비중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인간과 환경의 균형,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과 환경은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적극적인 능동적인 주체로서 하나의 통합된 총체로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의 종속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니은에 보니까 1번의 니은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은 인간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적 관계 파악을 중시한다. 인간 환경의 상호작용, 그 관계. 그래서 인간 환경을 종속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심리 내적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까지, 즉 상황적인 요소까지 함께 고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PI 분류 체계, 깊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대략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만 좀 알면 되는데, 이 PI 분류 체계, 이 환경 속의 인간 분류 체계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를 분류하는 분류 체계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119쪽으로 가서요. 자, 제가 이제 요거 1급 문제에서 좀 가져왔는데, 옳지 않은 것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유기적 관계. 자, 서로 인간이 사회환경을 지배하는 독립적 존재, 틀렸죠? 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이제 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행동이 사회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통합진체계로 이해한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19쪽에 전생의 주기적 발달 관점인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인간 그리고 사회환경 이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인간행동
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생의 주기적 발달 단계, 그래서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성격에 대한 이해 해서 프로이트부터 매슬로우까지의 이 성격 심리학에서 성격 심리학에 해당되는 학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환경에 대한 이해에서 사회 체계 이론, 즉 일반 체계 이론과 이제 생태 체계 이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세 군데로 이루어져요. 세 기둥으로 크게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전생의 주기, 여기는 문제가 잘 나왔던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학자들이 구분한 발달 단계의 구분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거기에 프로이트, 구, 항, 남, 잠생 이렇게 구강기, 학문기, 난근기, 잠재기, 생식기 이렇게 구분을 했죠. 프로이트는 그 연령 구분에서는 0세에서 1.5세, 1.5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6세에서 12세, 12세 이상 이렇게 배수로 가면 되거든요. 에릭스는 신자솔, 신자라면 솔선수범해야 한다. 신이 있다라고 믿는 자라면 솔선수범해야 한다. 근데 정말 친생자여야 한다. 요거 에릭스는 그 단계 무조건 알아야 돼요. 1단계에서 8단계까지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프로이트는 5단계로 구분을 했고, 피아제는 감전, 구형. 감전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형벌이다. 감전, 구형. 콜버그는 사실 이제 콜버그까지는 우리한테 그간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어쨌든 콜버그는 아동기를 딱 잡은 데 아동기 인습적 수준이고, 그러니까 그 전은 전인습적, 그 후는 후인습적 수준이 되게 됩니다. 피아제의 이 도덕성, 피아제는 도덕성을 딱 두 가지만 얘기했거든요. 여기 전조작기의 이 타율적 도덕성, 그리고 여기 구체적 조작기인데 이 구체적 조작기의 자율적 도덕성, 이 두 가지만 말을 했는데, 요걸 가져다가 3수준 6단계로 나눈 것이 바로 콜버그입니다. 그래서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 했는데, 아동기를 인습적, 그러니까 그 전은 전, 그 다음에 그 뒤는 후인습적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융도 단계를 구분했어요. 융도. 자, 프로이트, 에릭슨, 융, 아들러 이렇게 정신 역동이론 학자들인데, 그 중에서 아들러를 빼고는 프로이트, 에릭슨, 융까지 이 세 학자는 단계 구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직 시험에서 시험에 출제되었던 거거든요. 프로이트, 에릭슨, 융, 아들러 이 네 명 중에서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은 학자 해서 아들러가 답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따 문제 보시면 되겠지만, 자, 그러니까 융도 지금 아동기, 청소년기와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눴는데, 융으로 보게 되면 이제 청소년 전은 모두 다 아동기가 됩니다. 융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으니까. 자, 이 단계 구분은 좀 알고 있어야 하고, 자, 이걸로 보게 되면 구, 항, 남근기, 신자솔, 그죠? 신자솔, 솔선수범해야 한다. 근데 정말 친생자여야 한다. 이렇게 여기 이제 자율성 대 수치심, 그 다음 근면성 대 자기가 근면하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열등감. 자, 친밀감 대 소외. 여기 또는 고립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기는요, 주요 발달 과업이 뭐냐면은 결혼이에요. 결혼, 청년기는. 그러니까 결혼을 위한 이성 교제를 해야 결혼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성 교제와 결혼을 위한 심리적 기제가 바로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그래서 여기 청년기 하면 무조건 친밀감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친밀감이 없으면 소외, 고립됩니다. 그 다음에 중장년기는 어느 시기보다 생산성이 높은 시기잖아요. 생산성 반대 침체. 자, 노년기 때는 자아 통합 대 절망. 그러니까 지금 에릭스는 자아 통합을 인간 행동의 긍정적인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자아 통합. 결국 어떻든 지금 요 단계 있죠? 감정구형. 요거 감각운동기, 감전구형.
구형 이렇게. 요거 학자들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프로이트, 에릭슨, 피아제는 이 단계 순서 배열하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특히 에릭슨은 뭐 잘 나오는 것이고, 특히나 더 잘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럼 한번 이걸로 한번 문제를 봐볼까요? 이 아동기는 피아제 형식적 조약에 해당된다. 아까 감정구형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전구형인데 구체적 조약기가 바로 아동기에 해당돼요. 프로이트는 잠재기라고 했고 에릭슨은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피아제는 여기 그 구체적 조약기거든요. 프로이트 생식기면 끝나거든요. 청소년기에. 피아제도 또 형식적 조약기 끝나요. 마지막에 여기. 뭐 에릭슨은 자아 정체감, 혼란 맞고 여기 자아 정체감 하면 이제 청소년기잖아요. 자 보면은 아동기는 피아제 형식적 조약기, 형식적 조약기는 청소년기예요. 피아제도 청소년기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알았죠? 그 뒤로는 단계를 논하지 않았으니까. 자 에릭슨의 사회심리론에 의하면 친밀감 대 고립에 해당된다. 아니죠. 친밀감 대 고립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청년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친밀 나오면. 자, 아동기 전기 5, 6세. 5, 6세면은 자, 여기 연령이 연령이 돼 있어요. 연령이. 5, 6세는 프로이트 구항남잠생에서 자, 구항남잠생에서 여기서 0세에서 1.5세 1.5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6세에서 12세, 12세 이상 이렇게 했잖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프로이트는 5, 6세의 성격이 결정된다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 왜 그러냐면 난근기 때 난근기가 끝나는 시점이 5세, 6세에 끝나요. 난근기가 6세까지니까 5, 6세 개형이 되면 난근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난근기가 끝나는 시점인 5, 6세에 초자아가 나오기 때문에 자 구강기에 원초아 있고요. 원초아. 학문기 때 원초아로부터 자아가 나옵니다. 난근기 때 원초아로부터 자아로부터 또 초자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5, 6세 아동기 전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시기를 여기는 원래 이제 우리가 학령 전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동기 전기 여기 문제에서는 아동기 전기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초자아 개념 형성됩니다. 맞아요. 5, 6세 때. 난근기니까 프로이트로 보면. 근데 프로이트 발달 단계 중 잠복기는 그러면 이제 아동기 전기 다음에 아동기 후기잖아요. 5, 6세, 6세 다음 7세부터 이제 아동기 후기라고 하는 건데 아동기 후기는 잠복기가 되는 거예요. 보면 초자아 개념이 형성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난근기를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동기 후기라고 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잠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과 니을이 맞는 거예요. 아셨죠? 문제 이렇게 이제 풀었는데 이게 2004년 경기도 문제예요. 우선 여기 들어가기 전에 거기 119쪽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적응 나와 있어요. 큐블러로스의 죽음의 단계인데 보세요. 거기 기출표기 보세요. 2005년 강원도에서 문제가 나왔죠. 사실 인행사에서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전생애 주기 발달 단계에서 이 큐블러로스의 죽음의 단계 빼고도 나올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2005년 강원도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2019년 서울시에서 여기를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왜 낼 곳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또 이걸 냈을까요? 문제 낸 곳에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기출 문제가 그래서 그 의미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논점을 논점을 보기 위해서 과거 기출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자, 이렇게 과거에 나왔다가 최근에 안 나왔는데 그게 나오는 것들 보면 어떻든 엘리베스 큐블러로스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네, 세상에는 전형적인 죽음은 없다. 다만 이제 보니까 5단계로 나눌 수 있겠다. 이 5단계도 반드시 그 과정에 반드시 그 다음 과정이 오는 연쇄적 발생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5단계를 거치고 죽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제 이 5단계죠. 일단 당신 죽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면 그러면 부정하게 돼요. 맨 처음에.
당신 죽습니다.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맨 처음에. 인정하지 않죠. 부정해, 맨 처음에. 그리고 다른 병원에도 가보는 거예요. 의사가 오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병원에 가봤더니 진짜 죽을 병이네. 그러면 분노하게 돼요. 근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힘을 바락바락 쓰는 거거든요. 이게 지치겠죠. 지치니까 힘이 빠진 상태에서 타협하게 돼요. 누구하고? 신하고. 신하고 타협이 안 되죠. 안 되니까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죽는 거예요. 알았죠?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요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20페이지로 와서 이제 그야말로 성격에 대한 이해 두 번째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둥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는 이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문제가 뭐 세밀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급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는 지금 1급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하고 1급 핵심 제가 1급 학생 핵심 요약 노트가 있어요. 또 그 책이 1급 시험에 나온 뭐 95% 이상을 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1급을 이론을 정리하고 싶으시면 자, 1급하고 공무원 시험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 자, 120페이지 봐요. 인간 성격에 대한 이해. 여기 보면 학자별 주요 이론. 자, 정신역동이론 프로이트, 에릭슨, 융, 아들러.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스키너와 반드루아. 우리 1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초기 행동주의 학자들도 나오거든요. 파블로프하고 왓슨, 션다이크.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인지론, 피아제하고 콜버그. 이 콜버그도 사실 우리한테는 깊습니다. 이 피아제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1급은 이제 여기다가 또 인지치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론, 로저스, 매슬로우.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매슬로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문제로 보게 되면 아셨죠? 우리는 기출문제에 맞게끔 이제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제가 막 여기서 1급 강의하듯이 이 부분을 강의를 하면 그러면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게 돼 버리기 때문에 수험 적합성이 그러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맞게끔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그 표 아래 보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한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학자는 딱 2명밖에 없어요. 프로이트, 정신결정론. 스키너, 환경결정론. 이 두 학자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했어요. 아셨죠? 자, 여권주의자 비판받는 사람 프로이트하고 콜버그예요. 사실 콜버그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좀 중요성 떨어지지만 어떻든 이제 프로이트는 여아들이 난근 선방한다고 해서 이제 여권주의자들에게 비판받는 것이고 콜버그는 여자들의 도덕성이 남자들의 도덕성보다 떨어진다. 여자는 3단계, 남자는 보통 4단계까지 간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그 부분이 이제 여권주의자들에게 비판받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성격의 불변성을 말하는 학자는 딱 2명밖에 없어요. 프로이트하고 아들러. 프로이트는 5, 6세에 성격이 결정되고 그 뒤로 변함이 없다. 아들러는 4, 5세경에 생활양식이 결정되고 이 생활양식은 아들러의 개념인데 이 생활양식은 성격입니다. 그게 4, 5세경에 결정되고 그 이후에는 변함이 없다. 라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성격 이론을 인간 발달 단계와 연관시켜 설명한 학자 프로이트, 에릭슨, 융, 피아제, 콜버그까지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프로이트하고 에릭슨까지만 볼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걸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프로이트 심리 성적 이론이라고 하죠. 여기를 심리 성적 이론. 반면에 에릭슨은 심리 사회 이론이라고 해요. 프로이트는 구항, 남, 잠생 이걸 나눌 때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생식기를 나눌 때 자, 어떻게 나누냐면 이 정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 신체 부위를 성감대라고 했고 그 성감대가 신체 부위별로 움직일 때 그걸 이제 단계를 구분을 했어요. 그걸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리비도 성적 에너지를 중시하는데 이 성적 이론 여기는 이제 에릭슨은 이제 사회적 영향력까지 보게 되죠. 심리 사회 이론, 자아 심리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분석 심리, 아들러 개인 심리 이론, 반도라는 사회 학습 이론이라고 하죠. 자, 로저스는 현상학 이론에 근거해 로저스가 현상학 이론에 근거해서 만든 모델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에요. 그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 실천 기술론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성격 이론은 인간의 발달 단계와 연관시켜 설명하지 않은 학자. 보호진 문제인데 아들러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뼈대를 그려드려 보면 프로이트는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주요 개념에서. 물론 이제 인간관 기본까지 먼저 나와 있고 그다음에 121쪽에 주요 개념 나와 있는데 사람에게는 역동적인 체계가 있다. 사람을 역동적으로 움직여주는 체계가 있다. 그게 뭐냐? 에너지가 있다. 즉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 정신 에너지가 있다. 이 정신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한 겁니다. 알았죠? 근데 이 정신 에너지는요. 얘는 폐쇄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프로이트는 이걸 성적 에너지로 보았고 이제 말년에 가서는 삶의 본능인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까지 넓혔습니다. 어떻든 이 정신 에너지가 이제 역동적 체계이고 프로이트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형학적 모델을 제시해요. 자, 이 지형학적 모델 간단하게 먼저 훑어드리면 그래요. 제가 122페이지로 가보세요. 그 그림 있죠? 그림에 보면 지형학적 모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거를 지형학적 모델. 그러니까 121쪽에 지형학적 모델 양가로 2번에 나와 있죠. 의식 수준 해가지고 의식 수준을 여기 물에 떠 있는 부분을 의식이라고 했고 떴다 잠겼다 하는 부분을 전의식이라고 했고 완전히 잠겨 있는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이스버그 즉 빙산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부분 잠겨져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왜 지형학적 모델이냐? 산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가장 높은 지형 이게 의식이죠. 그 다음은 전의식, 아래 지형은 무의식이니까 지형학적. 자, 지형학적 모델로 구분할 때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한 겁니다. 구조적 모델이 아니라 이것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지형학적 모델이다. 자, 근데 이게 임상에서 이걸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구조적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조로 쪼개버려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원초와 자, 요렇게 그림을 기억해 보세요. 요렇게. 그러니까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분한 것은 구조적 모델이에요.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게 구조적 모델이에요. 프로이트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구조적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거 참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원초와는 전적으로 무의식 영역에만 존재하죠. 근데 자아와 초자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세 측면에 모두 존재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연속적 모델을 제시해요. 이게 바로 심리성적 발달 단계예요. 심리성적 발달 단계. 뭐예요? 구항남잠생. 구항남잠생이라고 한 거. 알았죠? 아까 0세에서 1.5세, 1.5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6세에서 12세, 12세 이상 이렇게 구분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방어 기제예요.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 자아의 방어 기제죠.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돼요. 아셨죠?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틀을 딱 잡아보면. 네. 자,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순서대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선은 우리 교재에 인간관부터 보면은요.
가볍게 보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막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자, 거기 인간관 보세요. 인간은 의식 영역 밖에 존재하는 비합리적이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이 지배하는 존재. 그러니까 지배받는 존재.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했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무의식적 성적 공격적 본능에 결정된다. 인간의 행동, 사고, 감정이. 그 다음에 따라서 수동적 존재이고요. 그러니까 과거가 중요하게 되는데 인간의 기본 성격 구조는 5세 이전에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자, 그리고 121쪽 보세요. 제일 왜? 정신결정론, 무의식적 동기. 이 프로이트 이론은 그래도 공부를 해 놔야 돼요. 당연히. 프로이트 에릭슨 융 아들러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 기술론으로 가게 되면 모델을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서 정신역동 모델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거든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또 다른 이름, 그걸 모델로 그대로 적용한 게 정신역동 모델이 됩니다. 어쨌든 거기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데, 자, 거기 보니까 5, 6세 사이에 주로 이루어진다. 성격은. 그래서 따라서 초기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초기의 경험이 성인기의 정신병리를 발생시킨다. 과거를 중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과거. 자, 주요 개념 보세요. 정신에너지 리비도에서는 이게 성적 에너지다.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에로스, 타나토스까지 넓히기는 했다. 그리고 이건 폐쇄체계다. 따라서 한번 정신에너지 막 사용하면 그 다음에 그게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에너지, 이용 가능한 에너지 양은 고정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지원학적 모델. 거기가 기초표기에 여러 번 되어 있네요. 그죠?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의식은 현재 느끼거나 알 수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이에요. 전의식은 이게 집중하면 이게 초등학교 친구 이름이 이게 생각 안 나다가 막 기억하면 떠오르잖아요. 그게 바로 전의식에 있었던 것이고, 무의식, 인간 정신의 가장 크고 가장 심층에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들이 억압, 방어 기제를 통해서 모두 무의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했던 이런 것들, 의식으로 들어왔던 것들이 다 억압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방어 기제를 통해서 무의식으로 들어갔다. 자, 122페이지로 와보세요. 구조적 모델, 즉 원초와 자아, 초자입니다. 원초와는 전적으로 무의식, 자아, 초자는 무의식, 전의식, 전의식, 의식, 무의식, 전의식 세 측면에 모두 존재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를 기억할 게 구조적 모델이 이제 원초와 자아, 초자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 이 그림 하나 제가 그려놨어요. 거의 122페이지에. 그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원초와, 여기가 자아의 초자. 이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그 심리성적 발달 단계로 보게 되면 이게 구강기예요. 구강기 막 태어나면 신생아는 원초와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알았죠? 신생아는 원초와 덩어리다. 자, 그러다가 원초화로부터 자아가 튕겨나오고 자아로부터 초자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원초화로부터 자아가 튕겨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여기가 학문기거든요. 학문기 때 배변 훈련으로 튀어나오는 배변 훈련.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이제 배변 훈련 때문에 튕겨나오고, 그 다음에 학문기 다음에 남근기잖아요. 구학남, 남근기. 남근기 때 자아로부터 초자아가 튕겨나와요. 근데 이 튕겨나오는 이유는 이때 웨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튕겨나오는 거예요. 남근기. 아셨죠?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나오면 두 가지죠. 여아는 남근 선망. 그 다음에 남아는 거세불안. 이렇게. 이게 웨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
웨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해서 자로부터 초자가 튕겨 나온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구간기는 0세에서 1.5세, 여기 1.5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그러니까 난근기가 지금 5, 6세의 난근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잠재기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 6세에 초자가 나오면 성격은 끝. 그죠? 그래서 이제 5, 6세 성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2페이지 제일 위에서 그래서 원초는 출생시 타고나고 자아는 원초로부터, 초자는 자아로부터. 그죠? 나오게 된다. OX 문장 보니까 프로이트 이론, 자아는 의식, 전식, 무의식 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맞는 겁니다. 자, 그 아래 이제 원초하는 쾌락 원칙이에요. 쾌락 원칙. 깊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는 현실 원칙이에요. 원초화가 실제로 긴장을 감소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긴장 해소의 효과적인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실을 고려할 수 있는 자아의 형성이 불가피해진다. 누가? 원초화가 자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번 보니까 원초화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초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 나번 있죠. 나번. 그래서 여기 지금 원초화로부터 지금 자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자아, 여기 자아. 이 자아는 이 자아, 원초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따라서 이때 이 프로이트의 이 자아는 그래서 타율적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타율적 자아. 또는 타율적 구조라고 표현을 해요. 타율적 구조. 원초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알았죠? 원초의 목적을 위해서. 따라서 얘하고 이제 누구하고 이제 차이점이냐면 에릭슨은요. 이거 이제 자율적 자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릭슨은 자아가 원초하나 초자아로부터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무시하고 자율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율적 자아.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을 자아심리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여기는 프로이트 거고 프로이트의 자아고 자아를 구분할 때 여기는 자율적 자아, 자율적 구조라고 합니다. 자, 현실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초자는 도덕 원리입니다. 초자는 자아로부터 발달한다. 언제? 난근기 때. 그 가번에 보니까 난근기 갈등의 산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너무 깊게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시험이 깊게 안 나오기 때문에 123쪽 보세요. 제일 위에. 초자를 구성하는 두 개의 아이 체계,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연속적 체계에 보니까 심리 성적 발달 단계인데요. 아까 설명했지만 리비드가 신체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성감대라고 했고 그 성감대가 신체 부위별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니까 구황남까지 오게 되면은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성격은 결정되죠. 그죠?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죠? 성격 결정되는 거예요. 5, 6세의 성격 결정된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강기도 정기후기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격할 수 있다, 깨물 수 있다라고 하는. 자, 근데 그때 최초의 양가 감정을 느끼게 돼요. 항문기는 또 항문 배설과 보유 단계로 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배변 훈련을 해서 자아가 발달한다. 난근기, 웨디푸스 컴플렉스. 참고로요, 남아나 여아나 모두 다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아의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아의 웨디푸스 컴플렉스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아는 이제 별도로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또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제일 아래 보니까 나와 있어요. 남아는 엄마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남아나 여아나 이성의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데 남아는 엄마를 사랑하게 되고 아빠로부터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지만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자기가 가진 성기가 없단 말이죠. 왜 없을까? 아빠가 아마 잘났을 것이다. 나도 아빠한테 덤비면 엄마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아빠한테 덤비면 나도 잘릴 가능성이 있다. 이 거세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아의 경우에는 아빠를 사랑하게 되는데 아빠 자기도 시간이 지나면 아빠가 가지고 있는 성기가 자라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라나지 않아요? 이런 신체적 결함을 누가 줬지? 바로 엄마가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가진 저 남근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남근 선망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남근 선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권주의자로부터 비판을 받는 거예요. 프로이트 이론이. 남하나 여하나 이제 이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방식은 동성애 부모와 동일시함으로써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덤비면 잘릴 가능성이 있다. 여하는 엄마로부터 아빠를 독차지하고 싶지만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함부로 버릴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 신체 구조와 비슷한 남하는 아빠가 자기 신체 구조와 비슷하고 여하는 엄마가 자기 신체 구조와 비슷하니까 그 동일시함으로써 남하는 아빠의 역할을 따라하면서 엄마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여하는 엄마의 역할을 따라하면서 아빠를 또 공유합니다. 이게 이제 성역할 인식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안 나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은 1급 시험은 이제 거기까지 또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하는데 자 그러면 우선은 아까 여기 이거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의식, 전식, 무의식은 지형학적 모델이고 이거는 이제 구조적 모델인데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렇게 되어 있죠. 연속적 체계 지금 본 거고요. 그죠? 예. 연속적 체계에서 지금 난근기 받고 그다음에 잠재기에 오게 되면 원초와 자아, 초자 간의 관계가 정립됩니다. 예, 이때 이제 그 균형을 맞추는 시기다인데 무슨 말이면 아까 원초로부터 자아 나왔고 자아로부터 초자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맨 처음에 원초가 힘이 셌지만 얘들 자아, 초자가 더 힘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얘들의 관계가 균형을 맞게 돼요. 그래서 이 잠재기 때 아주 평온한 시기입니다. 이 잠재기가 아동기에 해당되거든요. 자, 그죠? 그 다음에 생식기는 이제 청소년기에 해당됩니다. 프로이트 생식기 청소년기죠. 자, 2차 성징. 자, 남녀를 구별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2차 성징인데 또 우리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성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근데 이제 청소년기가 2차 성징이고 1차 성징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거기 방어기제인데 이 방어기제가 일단 시험에 많이 나와요. 방어기제 많이 나왔어요. 방어기제는 자아의 방어기제입니다. 초자의 방어기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아 거예요. 자아 거. 자아가 왜 방어기제를 사용할까요? 자아가 불안하니까 그래. 불안하니까. 자, 불안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동기화시키는 긴장 상태입니다. 즉 불안은 각 개인에게 반격하거나 피해야 하는 절박한 위험을 알려주는 자아의 기능이에요. 그죠? 불안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없어버리면 다쳐요. 모르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막 그냥 막 그 위험한지 모르고 막 행동하다 다치잖아요. 막 걸음마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막 돌아다니기 막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면. 근데 이제 이 불안을 알게 됨으로써 불안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 또는 이제 반격할 것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불안이. 그래서 불안은 개인으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거기 이제 시험에서 공포 반응으로서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한다.
아니라 불안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불안은 현실적 불안, 신경적 불안, 도덕적 불안으로 이렇게 나뉘죠. 현실적 불안은 이제 자아가 현실 원칙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적 불안은 원초와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 불안은 이제 초자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자, 그것도 깊게 볼 필요는 없어요. 한 번 정도 읽어보는 정도. 근데 이제 자아 방어 기제의 종류와 내용을 보면 거기는 이제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자아 방어 기제는 자아가 불안과 갈등에 대응하고 대처함에 있어서 활용하는 심리적 책략이다. 갈등의 원천을 왜곡대체 차단시킨다. 그리고 그러니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방어 기제가 동원됩니다. 이거 무의식적으로 채택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방어 기제는 불안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인들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 방어 기제의 사용이 사회 적응을 도모하고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는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125페이지 제일 위에 자아 방어 기제가 정상적인지 병리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4가지를 안나 프로이트의 막내딸인 안나 프로이트가 이걸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균형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방어의 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는지. 방어 기제도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위계 서열이 있는데 연령에 맞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건지. 처리 가능성. 즉 방어 기제는 지금 불안 때문에 사용한 거잖아요. 그럼 불안이 처리된다면 방어 기제도 처리를 해야 할 텐데, 자, 위험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또 병리적입니다. 사용 횟수나 왜곡 여부, 내용의 독특성은 방어 기제가 정상적인지 병리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알았죠? 네. 자, 지금 거기까지 이제 내용인데, 그 다음 이제 방어 기제의 종류예요. 이번 시험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2020년 보직 시험에서. 그 출제 경향표 앞에 보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보직 시험에서 인행사 문제가 더 많이 나왔어요. 쭉 보면 출제된 거 보면 우리 사회복지직에서는 안 나오는데 보직에서는 나오고, 또 이제 서울시 자체 시험에서는 또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특히 이제 보직은 또 인행사를 또 문제를 내줬어요. 계속 한 문제씩 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게 나왔잖아요. 방어 기제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자, 여기 지금 최초의 양가 감정, 그 다음에 초자아가 확립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때 역동적으로 작용해요. 왜? 초자아가 이제 처음 생겼으니까 이 3가지가 서로 막 역동적으로 작용하다가 이제 관계가 정립돼 균형을 맞춘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방어 기제 이게 처리 가능성인데, 빈칸은 이게 방어 기제 종류를 이제 시험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나온 방어 기제 종류를 특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방어 기제 종류까지 끝내놓고 문제 좀 풀어볼게요. 125페이지에 억압 있잖아요. 억압. 용납하기 힘든 생각, 욕망, 충동들을 무의식적으로 눌러버린다.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일들을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으로 밀어낸다. 이 문장들 잘 알고 계시고, 아까 제가 그림 그리면서 아이스버그에다 빙산에다가 의식으로 들어왔던 것들이 억압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통해서 무의식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게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어 기제. 그래서 보면 반동의 형성. 우리 시험은 안 나왔는데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나 충동을 정반대의 감정이나 행동으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행. 퇴행 또 이번에 2020년 또 나왔는데 얘가 뭐 어렵지는 않죠. 초기의 발달 단계나 행동 양식을 후퇴하는 것이죠. 투사. 이번에도 나왔어요. 2020년 이번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나왔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욕망 등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거, 남의 탓 이렇게 돌리는 거. 예. 그 다음에 잘못되면 조상 탓한다. 뭐 이게 이제 여기 해당되죠. 전이와 역전이는 방어 기제 여기서보다도 오히려 되게 이제 실천론에
관계 형성의 방해 요인에서 이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론의 정신 역동 모델의 이제 개입과 관련해서 이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든 이제 전이나 역전이는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 인물과 현재 인물을 동일시해 버리는 걸 얘기해요. 자, 근데 이렇게 주어가 달라요. 전이와 역전이는 주어가 달라요.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 인물과 현재 소셜 워커, 사회복지사를 동일시하는 것이고, 역전이는 사회복지사가 소셜 워커가 클라이언트,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과거 인물과 현재 클라이언트와 동일시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전치는 안 나왔지만 이건 이제 1급에서는 최근에 나왔는데, 어떤 대상이나 사물로 행했던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을 덜 위험하고 편안한 대상, 사물을 향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거. 아버지한테 혼이 난 아이가 애완견 개를 발로 뻥 차버리는 거, 이런 것들. 전치입니다. 대리형성, 꽝 대신 닭, 그 다음에 동일시, 아까 웨디푸스 컴플렉스 마지막에 이제 그 동일시한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 동일시도 나왔네 우리 시험에서,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승화. 자, 본능적인 욕구나 참아내기 어려운 충동 에너지를 용납되는 형태로 돌려 쓰는 것이고, 부정. 이 부정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또 부정. 자, 의식화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각, 욕구, 충동, 현실적인 존재 무의식으로 부정해 버리는 거. 자, 그 다음 합리화, 그럴듯한 설명이나 이유를 대는 것을 말을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상, 작은 고추가 맵다, 그죠? 이미지의 결함을 메우려고 하는 거. 해리, 지클 박사와 하이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투입, 2018년 보직에서 이게 나왔는데요. 외부 대상을 자기 내면의 자아 체계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자, 그 다음에 취소. 이번에 나왔거든요. 이게 원상복구. 취소가. 이게 이제, 아이, 뭐 이렇게 체벌하고 나서, 아프지 하고 그걸 쓰다듬어 주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아팠지 하면서 미안해. 거기 이제, 피해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그 다음에 신체화. 신체화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진짜 배가 아픈 겁니다.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 방어기제 위계 서열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합리화나 억압은 연령이 많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 앞쪽은,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사용하는 것은 투사나 부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누구 탓이야? 언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이. 그 다음에 부정. 이렇게 그 뭐 무서운 것 보면 그 사극에서 막 칼싸움 하는 거 보면은 막 다른 방으로 도망가거나 뭐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아빠 뒤로 숨거나 엄마 뒤로 숨거나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부정인데, 자, 이 프로이트는 이런 성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권주의자들 비판받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129쪽 제일외, 대인관계적 사회적 요인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했다. 과학성에 대한 비판은 행동주의 이론을 제외한 나머지 이론들은 과학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여기 프로이트에 관한 설명으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성적 욕구와 충동을 강조하고 원초화적 성격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고요. 5단계 그리고 전생에 구분하지 않았고, 의식, 전인식, 무의식으로 구분했고, 성격의 구조로 원초화자와 초자화로 구분했다. 자, 사회문화를 추가했다. 사회문화는 이제 에릭슨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심리 사회 이론이라고 하죠, 에릭슨은. 자, 옳은 것은, 자, 서울시 문제네요. 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여기가 틀렸죠?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를 통해 그 사람의 성격적 특징을 알 수 있고요. 한 사람은 한 번에 하나의 방어 기제만, 아니죠,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부 방어 기제는 불안 감소뿐만 아니라 긍정적 결과도 가져온다. 그죠? 니을입니다. 자,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이가 빼앗아서 이제 손가락을 빨고 막 하는 거, 이게 이제 퇴행이죠. 보호직에서 나왔던 거.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사람이 이 절단한 사실을 모르고 반가워서 침대에서 내려 그만 넘어졌다. 인천시 문제인데 이게 바로 부정입니다.
부정이에요, 부정. 예, 부정. 토사가 아니라 부정. 다친 것을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이거 부정입니다. 2번이에요, 2번. 그렇죠. 이게 지금 잘못됐고. 그 다음 이제, 보기 기억리을에 들어갈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이게 지금 2018년 보호집 문제예요. 이 보호집 문제도 자꾸 여기를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자아에 수용될 수 없으므로 자신이 미운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대치시킨다. 아까 뭐였냐면은, 이거 투입이었어요, 투입. 이게 투입인데, 설사 이 투입을 모른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자, 규칙적인 행동을 무효화한다. 취소해, 취소 이게 원상복귀. 취소. 그 다음 이제 취소보다 더 쉬웠던 것은 여기 이제 초기발 후퇴하는 것은 이건 퇴행인 거는 이게 너무 쉬웠어요. 여기 실패 가능성이 있거나 심한 좌절, 불안감을 느낄 때 초기의 발달 단계 행동으로 후퇴하는 거. 이게 퇴행이죠. 이게 지금 억압인데 이거는 의식 수준에서 몰아내고 무의식으로 추방한다. 근데 요거는 확실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디귿 먼저. 디귿.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세 번째가 디귿인 걸 보게 되면요. 세 번째가 디귿. 그러니까 디귿 기억니은 디귿. 디귿이 뭐예요? 퇴행이니까 퇴행 B죠. 자, 여기 B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취소를 아셨다면 C 하고 아니니까 답은 2번이 답인 거예요. 그죠? 전체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알아야죠. 나온 방어 기제에 대해서는. 자, 이번에 2020년 보호집 문제 아주 뜨끈뜨끈한 문제인데 다 엄마 때문에 실패했잖아. 엄마 때문에 투사죠. 자, 대소변을 잘 가리는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자 대소변 가리지 못하는 거 퇴행. 이거 나온 거잖아요. 자, 그죠? 자, 저 남편은 부인을 때리고 나서 꼭 퇴근 시간에 꽃을 사오더라. 뭐예요? 취소시키는 취소. 때리고 미안했지. 미안해. 자, 근데 여기 당신이 잘못해놓고 더 화를 내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잘못이잖아. 왜 화내? 이거죠. 네 잘못이잖아. 뭐예요? 투사. 부정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에릭슨인데 에릭슨은 간단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은 여기는 심리 성적 발달 단계만 알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거기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아 심리 이론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이 자아를 성격을 통합시키는 구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에릭슨 이론의 특징 전생애적 발달 단계라고 했고 거기서 에릭슨 이론의 특징에 기억하고 디귿하고 미음하고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뭐 니을도 마찬가지. 에릭슨이 이제 만든 용어죠. 자아 정체감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이제 넘겨볼게요. 어딜 보냐면 그 130페이지에 보면 에릭슨이 만든 용어가 자아 정체감인데 그걸 또 나눠서 심리사회 정체감과 개별적 정체 그건 몰라도 돼요. 에릭슨의 용어 자아 정체감은 에릭슨이 만든 용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에릭슨 아빠가 자기 친부모라고 생각했었는데 친아빠가 아니라 에릭슨이 어렸을 때 에릭슨 엄마가 에릭슨을 데리고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그 병원 소아과 의사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자아 정체감 혼란을 경험했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자아 정체감 용어를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이 점성 원칙 하면 이게 에릭슨의 용어예요. 에릭슨의 용어. 자,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초안을 가지고 있다. 이 점성성은 사다리를 생각하면 사다리는 단계 밟고 올라가야죠. 바로 성격 발달 단계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단계를 밟고 올라가는 점성원칙. 자, 그 다음에 131쪽에 보니까 요거 그림에서 그 신뢰감 대 불신감부터 자아통합 대 절망까지 아까 봤었고요. 신자라면 솔선수범해야 한다. 근데 정말 진생자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프로이트의 구항남 잠생 그대로 그냥 연결시키면 됩니다. 알았죠? 그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 두 가지만. 그리고 이제 유아기, 초기 아동기, 유이기, 학령기,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 그 다음에 중장년기, 노년기인데 거기 보면 유아기 다음에 유이기가 아니라 초기 아동기죠. 학령기가 아동기거든요. 거기가 초등학교 시기. 근데
학령기 전이 초기 아동기일 것 같은데 학령기 전은 유익이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 학교 가기 직전에 지금 유익이 마지막으로 기쁨이 있는 시기다. 있을 유자, 기쁠 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학교 가면 힘드니까. 알았죠? 오히려 초기 아동기가 그 전이다. 요거 기억하시고 거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근데 1급은 뭐 거기 긍정적 자아 특질도 외워야 하고 주요 관계 범위까지 외워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 이제 단계 1단계부터 이제 거기 단계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는 자아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했다라고 했고, 그죠? 여기 자율적 기능. 유아기, 초기 아동기, 유희기, 그죠? 그 다음에 자율성대 수치심, 여기 학문기에 해당되고요. 신자솔, 근대, 정말, 친생자, 그죠? 친밀감대, 소외, 이렇게.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에릭슨에 맞지 않는 것은 방어기제 이론을 정립한 사람 틀렸죠. 예. 이제 안나 프로이트, 프로이트가 이제 용어를 만들고 안나 프로이트가 이제 더 정립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여기서 기본적 신뢰감대, 신, 자, 솔, 주도성, 솔선상대 죄의식 또는 주도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자, 솔, 근대, 정말, 친생자, 그죠? 1번 답입니다. 자, 6단계, 여섯 번째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인 초기, 6단계. 자, 친밀감대, 고립이죠. 자, 아동기 전기 초자 개념 형성된다. 맞죠? 자, 프로이트 의식 전이식 지형학적 모델 맞죠? 자, 웨디푸스 커머리카 이건 난근기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아동기의 정신 외상을 밝혀내기 과정 커런트의 문제를 사정하는데 중요한 측면이 있다. 맞죠? 예, 아동기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은 프로이트 이론을 기초로 발달하였으므로 심리성적? 아니죠. 심리사회 이론이죠.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신자, 자율성대 수치심. 맞죠? 자, 에릭슨의 인간 발달 8단계 중에서 전적으로 의존적이었던 아동이 자율적으로 발달하고 자율성 대 수치심, 초기 아동기. 자, 요렇게 지금 나왔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신자솔, 요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유아기, 초기 아동기, 그 다음에 유희기, 이렇게 했어요. 초기 아동기에 해당되죠. 자율성.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했던 거야, 아까. 여기. 자, 다시 한번. 여기 아까 요거까지 알고 있으라고요. 여기까지 좀. 네. 자, 그러면 OX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 에릭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